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회계학과 세법 두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화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이 공무원 구급 시험 직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세무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부터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들은요.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세무직이냐라고 하는 부분. 모든 공무원 시험의 직렬 중에서 세무직만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세무직이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세무직만 가지고 있는 특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시험이 있느냐. 우리 지금 20, 30대 취업을 앞두고 절박한 우리에게 어찌됐건 우리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리한 시험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때 이제 세무직이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데는 가장 유리한 직렬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이 팩트 폭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과 세법이라고 하는 이 전공 과목 두 과목을 여러분들이 산을 넘어야만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직렬을 합격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비전공자에게 이러한 회계학과 세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과연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왜 세무직인가라고 하는 부분. 소위 말해서 세무직의 가장 큰 특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특장점은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소위 말해서 전문성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위 말해서 직업세계에서 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된다는 거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똑같이 일을 해도요.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리를 함부로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 모든 공무원 시험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고민했던 게 보통 안정성이죠. 자, 근데 우리 세무직 공무원은요.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더불어서 뭐가 있다? 전문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 지식.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극단적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던 사람이요.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 이렇게 공무원 시장에서 회계학과 세법을 강의하기 전에는 3.1회계법인에서 강의도 하고 현직을 일했던 그런 회계사이기도 했는데요.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이 현직의 회계사들도 7급 시험을 봐서 7급 공무원이 됩니다.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세무직 공무원이 돼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그런 업무들은 다른 일반 타 기업에서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현업입니다. 이건 정말 그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다 보니까 모든 기업 입장에서는 내지는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세금을 부과할 때 실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실제 실무에 들어가서 일을 해본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요.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방으로 개업을 한다. 그것과 만약에 세무직 공무원 일을 하다가 나와가지고서 개업을 한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유리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회계사, 세무사를 붙었다 하더라도 나와서는 무한 경쟁 체제거든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남보다 다른 스페셜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착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계사와 세무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직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비록 9급 공무원이든 7급 공무원이든 간에 내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다. 그럼 매달 월급 받는 그 일을 하면서도요. 그 안에서 남들이 미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실무 지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업세계에서 쉽게 말하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착장한 채로 다시 직업세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직렬이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문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과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왜 강의라고 하는 이 업무를 하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뒷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없으실까요? 저는요. 제가 좀 회계사를 늦게 붙었던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30살에 회계사업을 시작을 해서 한참 일을 하다 보니 가만 봤더니 제가 회계법인 안에서 파트너까지가 돼도 60까지면 직업세계에서 수명이 끝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30부터 60까지 30년간 돈을 벌어서 그리고 나면 60부터 100까지 40년간 수입이 없는 채로 내 노년을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끔찍한 공포였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가 다 60살에 더 이상 이 직업 세계에서 나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졌을 때 내가 좀 더 길게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전문성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회계법인에서 분명히 제가 회계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좀 더 전문적인 형태의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계법인에서 나와서 제 사업을 차려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직 공무원 일을 하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60까지의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후는요. 제가 했던 고민이 여러분 고민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직업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일하는 겁니다. 그럼 한 예로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구급 공무원으로 처음 세무직 공무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5쯤에 대학을 안 가고 워낙 이제 연세가 좀 있으다 보니까 지금은 한참 전에 세무직 공무원을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현직에서 한 20년 정도를 근속을 하신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년을 근속하게 되면 세무사 시험 1차가 면제가 됩니다. 다른 어떤 직렬에도요 이런 프리미엄이 없어요. 세무직은 그런 프리미엄이 주어집니다. 20년간 현직에서 근속을 하게 되면 세무사 시험 1차가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도 소위 말하면 세법학이라고 하는 어려운 요 주제 과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현직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근속만 해도 세무사 시험에 붙기 유리하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께서는 1차를 면제를 받고 2차 시험에 합격을 바로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현직 세무사가 돼서 하시던 일을 이제 그만두시고 그렇다고 해서 직급이 높게 나오셨냐? 그건 아니거든요. 6급 공무원으로 그냥 퇴직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서 배우셨던 20년간 하셨던 그 실무 지식이 평생 이분이 먹고 사는 아주 탄탄한 기반이 됐어요. 어느 과에 계셨냐면 국세청 안에 있는 법인세과. 보통은 국세로 들어가게 되면 국세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소속 부서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데 이분은 국세청장의 특별 허가로 워낙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의 한 부서에 거의 10년간 계속 근속하는 어떻게 보면 그 직렬이 있을 수 없는 이변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만한 두산, 대우 그다음에 뭐 신세계 이런 모든 기업들의 세무 고문을 사실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공무원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60이 정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은 45세 세무사를 따고 나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세무사업을 하시고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세요. 제가 보면요, 이렇게 글씨를 보세요. 정말 이렇게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세법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본인도 가끔 얘기를 하세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든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직에서 공부했던 내지는 현직에서 쭉 경험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분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정말 넘사벽의 미천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60이 넘어서 정말 남들이 더 이상 뭔가 수입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끊긴다라고 할 때 이분은 여전히 세무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으로 계속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70이 넘었는데 남보다 10년간 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하는 거죠? 엄청난 이게 정말 이 노년에 내가 더 이상 뭔가 할 수는 없는데 월별로 생활비가 안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절박함을 구해주는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쉽게 말하면 선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공무원 이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직렬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직렬이 가지고 있는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세무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세무직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일 자체가 남과는 다른 전문성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만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차해서 마음만 먹으면 세무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탄탄한 쉽게 말하면 쉽게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 직렬해서 아직 직렬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세무직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죠. 뭐 다 좋은데 어찌됐건 지금 취업의 문 앞에서 절박하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내 입장에서야 합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냐? 맞습니다. 합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시험이 있겠느냐? 저는 단연코 세무직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떤 근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일행직과 좀 비교를 해서 그나마 이제 세무직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직렬이라고 하게 되면 일행직이다 보니까 팩트 폭격을 통해서 한번 일행직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추론 인원. 뭐라 해도요 많이 뽑아야 내가 붙을 기회가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행직과 비교를 했다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이번에 얼마나 뽑을 거냐라고 하는 추론 인원을 미리 예측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리스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행직의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한 300~400명 정도를 꾸준히 뽑아왔습니다. 21년도에만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뽑혔던 거지만 대부분 이 정도 숫자.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세무직은요 자 배수입니다. 800명 가까이를 꾸준히 뽑습니다. 물론요 요때 600명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뽑을 때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1100명인 거는요 얘도 원래 처음에는 800명이었다가 나중에 그때 코로나가 같이 닥쳐오다 보니까 소득금액 조사원이라고 하는 이 TF팀을 따로 구성하는 바람에 갑자기 뒤에 추가 인원이 붙어 들어가서 그때 300명이 더 붙어 들어가다 보니까 1100명까지 숫자가 늘어났던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세무직은 800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어찌됐건 정부의 기조가 공무원을 많이 뽑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서 계속 때리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직렬은 공무원 수를 줄일 수가 없는 직렬입니다. 제가 100% 여러분에게 장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쉽게 말하면 국가가 어떤 정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세수요. 결국은 세수를 걷어들여야 되는 문제가 항상 있다 보니까 이 세수를 걷어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력의 역할을 하는 세무직 공무원을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줄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계가 좀 있는 그런 직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뭐라 해도 800명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를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가장 비교치로 놨을 때 일반 행정직이 한 400명 정도 뽑을 때 세무직은 거의 400, 600 정도 뽑을 때 배수를 뽑기 때문에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합격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제가 추론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경쟁률. 적게 많이 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지 않겠냐. 경쟁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 일반 행정직에 대한 경쟁률. 이제 과거에는요 100대 1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팩트 폭격합니다. 100대 1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나마 공무원 시험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었다 보니까 그래도 한 70대 1? 그런데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경쟁률 한번 볼까요? 몇인가요? 10대 1이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지금 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과거 히스토리를 좀 모르시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실 수는 있는데 과거의 공무원 시험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선택 과목 제도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제도 하에 이 시험 제도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는 유리한 과목과 불리한 과목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찌됐건 세무직 공무원이 시험을 봐서 넘어 들어가야 되는 회계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과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 경쟁률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많이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한테 붙기 유리한 시험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률이 낮으면 어찌됐건 내가 물리쳐야 할 나머지 숫자가 적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단연코 유리한 시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커트라인. 마찬가지로 제가 일행직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일행직 커트라인이요. 22년도에 일행직 시험에서의 합격 커트라인이 총점 기준으로 455점, 평균으로 91점. 평균 91점이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죠? 한 과목당 2문제 이상을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23년도에 커트라인으로는 445점. 그러면 이 경우는요,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커트라인 떨어졌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다른 직렬 과목은 잘 모르지만 행정학이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건 일행직이 지금 주는 이런 형태의 커트라인은요, 한 과목에서 2문제 이상 빵꾸가 나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세무직 커트라인. 자, 22년도의 커트라인 400점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80점. 그리고 23년도에 요때요 살짝 정말 살짝 세법이 조금 더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커트라인 390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일행직과의 커트라인 차이는 얼마다? 55점. 55점이면 문제수로 따지면 몇 문제죠? 11문제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요, 많이 뽑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커트라인이 낮은데 낮아도 그냥 낮은 게 아니라 매우 낮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단연고 합격하기 유리한 이러한 직렬이 세무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떠한 직렬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직렬이 세무직이다라고 강조드렸던 건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학이라고 하는 이 전공 과목과 세법이라고 하는 이 전공 과목, 이 과목이 너무 넘사벽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전공자가 도전하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듯 하여서 제가 한번 비전공자에게 회계와 세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회계학과 세법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라면 오해일 수 있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간단하게는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2년까지는요. 공무원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회계학, 세법 그래서 각각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0점짜리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제도 개편이 있었고요. 13년도 시험부터는요.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뒤에 가서 이제 각 직렬별로 선택 과목 제도라고 해서 만약에 세무직이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학과 사회, 수학과학, 그리고 회계학과 세법 이렇게 해서 6과목 안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제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 10년간 그렇게 제도가 놓여 있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13년도에 처음 공무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공무원 시험을 잘 몰랐던 시절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제도가 막 바뀌자마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방 바뀔 거다. 저는 정말 금방 바뀔 줄 알았더니 이렇게 10년씩이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는 다시 2012년도 이 시험으로 회귀가 돼서 돌아갔는데 소위 말하면 2013년도부터 2022년도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달라진 이 상황까지의 10년 안에는요. 소위 말해서 이 6가지 과목 중에서 세무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과목을 뭘 선택했을까요? 어느 정도로 편파적으로 이 과목에 유불리가 나타났었냐면 행정학과 사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거의 직렬 안에서 80% 세무직을 합격하신 분 중에 그 다음에 회계학과 세법만을 선택하신 분이 거의 20-30%.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6가지의 과목들 안에서는 분명히 수년간 거쳐보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행정학과 사회가 훨씬 회계학과 세법보다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극명하게 드러났던 거죠. 어떤 점에서 유리하느냐? 물론 제가 회계학과 세법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행정학과 사회에 해당하는 과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특히 이제 행정학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나마 이제 과거에 공부했던 짬밥으로 사회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이 일단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낼 수 있는 폭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요. 대부분의 시험을 이 2과목을 선택해서 봤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과 세법을 모른 채로 세무직 공무원 일을 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다.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이 생각보다 뭐 쉽지 않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제도상의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회계학과 세법을 제대로 착장하고 현직에 들어가서 일했다면 그런 불균형적인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제도의 불균형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건 회계학과 세법은 어렵다 카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6가지의 여타 과목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회계학과 세법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실제로 시험 보신 분들이 그렇게 느낀 거니까. 자, 그런데 2022년도부터 이제 우리 앞으로 다시 예전의 이러한 12년도의 시험으로 회계가 돼서 돌아가다 보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험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계학과 세법 이제는 무조건 세무직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저 2과목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어떤 과목의 유불리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회계학과 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쉽게는 그냥 800명이라고 하는 이 순위 안에만 들면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더 유리한 과목이 있다, 불리한 과목이 있다라고 말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회계세법이라고 하는 게 어렵다라고들 많이 정평이 났던 건 과거에 이런 제도 때문에 약간의 오해스러운 그런 형태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를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나눠서 보자면 아무래도 전공자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요. 22년도와 23년도
메가 공무원에서 제가 회계학과 세법을 지금 현재 가르치면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한번 나누어서 보자면 의외로요. 전공자와 비전공자 누가 더 많죠? 비전공자. 물론 제가 비전공자를 위한 특매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강사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비전공자예요. 제가 회계세법을 전공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체가 비전공자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맨 땅에 회계학과 세법을 구축해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감히 대한민국의 그 어떤 회계세법 강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언어로 회계학과 세법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아마도 그래서도 비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저희 강의를 처음에 수강을 하면서 시작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요. 여러 가지 제가 팩트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수험생한테 받은 내용인데요. 이런 거죠. 연수생 중에서 거의 80%가 제 강의와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실제 연수원 가보면 연수원에 들어가서도 어차피 그 안에서도 또 기본서를 가지고 내지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물론 연수원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수험가에서 얘기하는 사회교육에서 얘기하는 이런 교재처럼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과거에 공부했던 쌤들 교재를 꺼내가지고서 연수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네들끼리 교재를 꺼내서 스터디 같은 것들을 조직해서 보다 보면 거의 80~90%가 제 수험생이라면서 이거는 합격생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비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제 강의를 선호해서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에 거의 80~90%가 대부분 대수험생이다 보니까 비전공자라고 해서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앞서서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과 세법이라고 하는 두 과목을 여러분들한테 각각 특성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입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제가 그 각각의 과목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린다 한들 머릿속에 크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든 강사는 합격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카페를 가지고 있고요. 회계학과 세법 두 과목을 제가 관장해서 쭉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쭉 보여드린 이 합격 수기가 22년도 수험생들이 지금 쭉 올려준 합격 수기입니다. 아직 23년도 시험은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쪽지를 받았는데요. 선생님 빨리 합격 수기 쓰고 싶어요 라는 얘기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올라온 건 22년도 합격 수기들이고요. 22년도 합격 수기만 쭉 모아봤더니 15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을 쭉 나중에 한번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여러분들 인생을 걸고 보셔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한번 세무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제 카페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한번 들어가서 합격 수기들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비전공자도 충분히 1년 안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 강사의 언어로 저는 회계학과 세법이라고 하는 두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렬도요. 전공 과목 두 개를 한 강사가 전부 다 소화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행정법과 헌법을 하시는 분이 있긴 하시죠. 근데 그거는 구급 시험 안에서는 헌법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구급 시험의 직렬을 통째로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과목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무직이 유일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럴 수 있죠. 회계학 선생님은 회계를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세법이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00%도 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세법은 마찬가지고요. 세법 선생님은 세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맥을 짚으시겠지만 회계를 어떻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두 과목을 전부 다 관장합니다. 그리고 회계학과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두 개가 같이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1년간 국어영어학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직렬을 통과하기 위해서 비록 일행직처럼 고득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점수 이상을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회계학과 세법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그 두 과목을 완전히 전부 다 관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케줄링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있어서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메가 공무원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저는 1년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두 과목을 전부 다 통째로 책임지는 단순히 두 과목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직렬 자체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이는 커리큘럼만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만약에 따라온다면 나머지 합격에 해당하는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걸로 저는 1년간 그렇게 여러분들을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무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 나면 1년이면 여러분들이 가장 붙기 유리한 시험
그리고 붙고 나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 이후에도 10년 이상 여러분들이 노년에서도 또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세계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렬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가 생길 거기 때문에 분명히 후회하지 않은 선택일 거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쨌건 모든 공무원 시험 직렬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10년간의 이 제도 안에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여겨졌던 게 세무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세무직은 많이 뽑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뽑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제일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 안에서는 붙기가 확실히 유리한 시험은 세무직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비전공자로서 회계학과 세법이 겁이 난다면 저를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한 과목도 아니고요. 2과목입니다. 2과목 다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리드해 갈 거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난 정말 붙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리드한 대로만 따라오시면 1년 후에 합격은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회계학이라는 과목과 세법이라는 2과목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뭐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세무직의 특장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은 마감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이걸 끌고 가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직렬별 라이브 설명회를 메가에서도 진행을 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직렬별 라이브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앞으로 1년간 이 세무직이라고 하는 직렬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서 끌고 갈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아직 직렬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또 세무직을 결정하시고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무직이라고 하는 직렬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직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신다면 가장 큰 관문, 턱이 굉장히 낮은 이 세무직에 여러분들 1년만 열심히 공부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1년 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합격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거머쥘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